자, 오늘은 신간회와 학생항일운동 교과서 262페이지입니다. 신간회와 학생항일운동, 신간회라는 단체 중요하죠. 예,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책 펴시고. 자, 학습목표는요, 60만세 운동은 어떤 세력이 주도하였을까? 정답은 앞에 나와 있어요. 신간회일까? 학생일까? 그쵸. 학생이에요. 답부터 얘기하면. 자, 그래서, 물론 뭐 학습목표가 60만세 운동으로 나와 있지만요. 실은 이제 신간회도 나오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이 학생이 주도했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풍기게 돼요. 3.1운동 이후에 성장한 학생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60만세 운동이나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요, 메커니즘이 그 3.1운동과 유사해요. 3.1운동에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왕이었던 고종의 사망이었죠. 1926년에 고종의 아들인 순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6년의 순종의 사망이 계기가 되어서 순종의 이제 뭐 장례식이죠. 이게 이제 6월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마지막 왕의 사망을 앞두고 사람들이 애도의 물길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을 준비합니다. 근데 일본 애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똑같죠. 3.1운동, 순종, 이거 또 한 번 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다 더 면밀하게 이제 감시를 하게 되죠. 자, 애초에,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은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들이 뭐 사회주의, 당시에 뭐 말이 사회주의지 몇 명 되질 않아요.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행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이제 천도교 계열의 사람들이었어요. 천도교는 옛날에 동학이라고 불렸던 종교입니다. 자, 이 천도교 계열의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뭐 이들은요, 뭐 얼굴이 알려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했었던 사람들은 어린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뒤를 도와주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3.1운동 비슷한 형태니까 일본 애들이 감시를 철저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런 계열의 사람들은 다 잡혀가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다 잡혀가서 실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학생들 이런 애들을 잡아가지 않으니까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발각되지 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된 게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때문에 60만세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60만세 운동 때 나타난 경문을 하나 볼게요. 학생들이 실행을 했지만 실제 준비에서는 성인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 60만세 운동 당시의 경문, 살포된 문서에는 학생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잔뜩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뭐 8시간 노동제, 8시간만 일하자. 그쵸? 뭐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뭐 보면 뭐야,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소작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이 소작쟁이를 지원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의 모습들이 또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학생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뭐 학생과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60만세 운동의 경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학생들의 주장, 학교와 관련된 주장보다는 성인들과 관련된 주장이, 노동자와 농민과 관련된 주장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직이 일찍 발각됐기 때문에 3.1운동만큼 대규모의 시위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1920년대 이후에 동맹 휴학,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버린 거예요. 이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쭉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즉 60말세 운동이 26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은 3.1운동과 60만세 운동으로 학생들이 이런 운동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사회의 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의 중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비록 이들이 사전에 발각돼서 실행을 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이들이 힘을 합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후에 민족의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생각이 다른 이들이 단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 또 60만세 운동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록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학생들의 힘을 보여준 활동 60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자, 263페이지로 가죠. 자, 신간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신간회 이름을 헷갈리지 마세요. 1910년경에 우리가 이제 신민회라는 단체가 언급이 되죠. 자, 얘와 헷갈리지 마시고, 자, 1920년대에 만들어진, 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서 60만세 운동에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결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결과물이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요, 자,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 계열, 우리 민족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와, 이렇게 해도 독립이 안 되는구나. 그럼 당장 독립이 안 되니까 좀 멀리 보고 준비를 하고 또 당장 일본 애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건 또 얻어내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로부터 참정권, 자치권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자치론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앞 시간에 배웠어요. 대표적인 사람 이광수, 김성수 뭐 이런 사람들 쓸 수 있죠. 자치론자. 근데 이 자치론은 당장 독립을 포기하는 모양새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 자치론은 너 일본 애들과 타협하는 거냐 협력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치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타협적,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자치론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는 자치론으로, 하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로 흩어졌습니다. 자, 또 한 축을 볼게요. 또 한 축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죠. 자, 이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활동 자체가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불법화되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일본은 사회주의 활동을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합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요. 나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쓰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공개적인 그런 테두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 이런 게 필요했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런 요구가 맞아 떨어진 거죠. 민족주의 계열은 이 자치론자 나쁜 놈들. 예, 사회주의 계열은 나 좀 활동이 좀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해. 자,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세력과 사회주의의 일부 세력이 모여서 조선민흥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럼 이 조선민흥회라는 조직은 민족주의 계열과 일부 사회주의 계열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자, 그러자 사회주의의 주류 계열은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정우회 선언은 조금 이따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주의 계열의 애들과 힘을 합해야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여기 조선민의회에서도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있고 너네도 정우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힘을 합하지 뭐.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요 신간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대해서 민족주의 계열의 흐름과 사회주의 계열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우의 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교과서 263페이지에 자료 읽기에는 나와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민주주의적 노력의 집결로 인하여 전개되는 정치적 운동의 방향에 대하여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의 형세인 이상 우리는 차갑게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없다.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운동 자체가 벌써 종래에 국한되어 있던 경제적 투쟁의 형태에서 보다 더 계급적, 대중적, 의식적 정치 형태로 비약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전환기에 달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 건 됐어요. 어렵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자, 이거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쓴 글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들의 성질을 명백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얘네는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애들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얘네는 우리랑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해서는 타락한 형태라는 것은 바로 자치론자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배신자죠. 이렇게만 되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그쵸? 뒤에는 안 읽을게요. 자, 그럼 그 합치면은 뭐예요? 민족주의 세력은 동맹자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만 안 하면 같이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정우회 선언의 내용이에요. 정우회 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힘을 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뭐예요? 바로 1927년에 신간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간회는요, 일제시대에 합법적 단체예요. 비밀단체 이런 거 아니고 합법단체고요. 가장 큰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단순히 국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나라 밖에서의 그 영향도 있어요. 나라 밖에서의 영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영향이에요.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 자, 국은 국민당을 말하고요. 공은 공산당을 말하는데요. 중국의 국민당은 우리의 민족주의 계열과 같은 거고요. 중국의 공산당은 우리의 사회주의 계열과 같은 겁니다. 합작인데 작자가 빠졌네. 합작. 그쵸? 합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한 글자를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민족주의, 여기는 사회주의니까 중국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쳤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코민테른의 전선. 자, 코민테른이 뭐냐면은 전 세계 사회주의 세력을 지휘하는 단체예요. 전 세계의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은 다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민테른에서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것은 야, 너네가 지금 당장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민족주의 계열 애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 같이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예요. 중국의 국공합작도 코민테른의 노선에 따른 것이고 우리의 신간에도 코민테른의 노선에 따른 거죠. 민족의 통일 하나로 된
그런 단체를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외에서 우리 민족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중국과 이런 사회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있죠. 이들이 야, 우리도 중국처럼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뒤에 다시 한번 언급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민족운동가들의 민족주의일당 운동, 코민트른의 노선, 그 다음에 중국의 국공합작 이런 것들이 또 그 하나의 또 배경이 되어서 국내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성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합하면은 국내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가까이 갖고 있었던 어려운 점. 첫 번째, 민족주의는 자치론이 생기게 되는 분열의 모습. 사회주의는 치안유지법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나라 밖에서는 중국의 국공합작, 코민테른의 노선, 그 다음에 중국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민족유일당 운동. 자, 이 정도를 배경으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신간의 강령이 한번 나와 있어요. 자, 신간의 강령도 이것도 시험에 자주 언급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뭐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함, 뭐 단결을 공고히 함, 누구와 누구의 단결이겠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단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 기회주의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자치론자를 말합니다. 자치론자. 자, 그래서 자치론을 배격하고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합치자. 자, 이렇게 신간의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가세요. 한 장 넘어가서 264쪽에 신간회의 활동과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해요. 신간의 활동은요, 일단 민중의 계몽. 아까 신간의 강령에 보면요, 각성, 정치적, 경제적 각성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깨우친다, 느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민중의 계몽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강연회 같은 것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성장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을 지원을 해줘요. 뭐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뭐 형평운동 이런 사회운동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세 번째,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점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는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신간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나오면은 신간회가 언급되고, 신간회가 언급되면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언급됩니다. 무조건. 꼭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를 위해서 지원단,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국적인 3.1운동과 같은 전국적인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요. 그걸 이제 민중대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발각돼서 실패하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신간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새롭게 신간의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데, 이들이 겁을 먹어요. 다 잡혀갔다, 무섭다. 그래서 주로 민족주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었던 새로운 지도부가 온건하게 일본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활동에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젊은 층을 이루고 있었던 이들이 아주 많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네 이러면 우리가 배격하기로 했었던 자치론자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신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그러한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 너무 온건하다. 이거 자치론이랑 비슷해. 민족주의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비판이죠. 자,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가 있어요. 아까 코민테른은 민족 통일 전선, 그래서 너네 힘 합쳐라 무조건.
너네를 식민지배하는 애한테 대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자라 할지라도 힘을 합쳐라, 이런 노선을 갖고 있었던 코민테른이 그 노선을 포기합니다. 이들이 이런 노선을 포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중국에서의 국고학작의 실패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을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국민당의 배신으로 국고학작이 결렬되거든요. 코민테른이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이 민족주의 계열 애들이 우리 사회주의 애들을 배신했어. 그래서 코민테른에서 역시 민족주의 애들은 믿을 놈이 못해. 야야야 하지마. 갈라서 그쵸? 노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신간의 내부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코민테른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문 닫어. 각자 갈 길을 가자. 이제 헤어져 이거죠.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해소 주장 스스로 해산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1931년에 신간에는 해체가 되게 됩니다. 스스로 문을 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안타깝게 그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에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체로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힘을 합한 민족 협동 전선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는 단체가 바로 신간회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265페이지에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옵니다. 이놈의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먼저 언급되면 좋은데 우리 교과서는 이게 뒤로 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는 보면은 무식하게 시간 순서대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죠? 자, 265페이지입니다. 자, 다시 앞에서 봤었던 그래프를 볼게요.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보면 26년에 60만 세 운동 끝났는데도 계속 늘어나죠. 그쵸? 29년까지 쭉 늘어납니다. 자, 이게 뭐겠어요? 학생들의 힘이 계속 결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주 중요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1929년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힘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죠. 그 유지되는 근간에는 학생들의 비밀 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주로 독서회, 책같이 읽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모임 등을 통해 가지고 비밀로 그 단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서 동맹휴학 힘을 합쳐가지고 학교를 안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노동자 파업과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힘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아주 큰 힘을 표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나주역에서 일어났어요. 이 나주역에서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들이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이제 기착관에서 조선인 여학생을 이제 괴롭히는 일본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조선 여학생의 동생, 사촌 동생이 같이 타고 있었던 거죠. 싸움이 붙었단 말이죠. 싸움이 붙어서 이게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이 패싸움을 한 거예요. 경찰이 잡혀가죠. 잡혀갔을 때 일본 경찰이 당연히 일본 애들은 풀어주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안 풀어주고 이러한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되어서 그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시위가 대규모로 11월 3일에 광주 전라도 지역의 전역에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12월에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이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러한 항일민주운동이라는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뭐 간단하죠? 기차에서 일본 학생들의 그 조선 학생 간의 싸움이 발단이 되어서 끊임없이 힘을 갖고 있었던 독서회 등의 비밀 결사로 힘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왜 우리를 차별해 하면서 시위를 했고 그 시위가 대규모로 커진 게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1월 3일이 기념일이죠. 그쵸? 무슨 기념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뿌려진 경문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은 60만세 운동의 경문과 좀 비교를 해 보세요. 여기 보면요, 뭐 학생, 교육, 파교, 뭐 학교를 안 간다는 뜻이죠. 뭐 이런 거죠. 보세요. 대부분이 학생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봤었던 60만세 운동에서는 물론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동자와 농민과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요. 여기는 주로 학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 저항하려는 이러한 모습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구별하는 키워드가 있죠. 뭐예요? 교육과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언급이 되면 이건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의 경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농민, 소작인, 노동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은 그것은 60만세 운동 때의 경문이 되겠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라 밖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 것 중에 60만세 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학생 중심이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였다. 자, 신간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합친 민족 유일당동, 민족협동전선이었다. 이 정도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종 쳤으니까 끝내자. 끝.